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이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첫 군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과거 건의사항 청취 위주였던 관행을 깨고 지역별로 두 가지 주제를 미리 정해서 군민과의 토론 방식으로 바꿨는데 반응과 효과가 둘 다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복내 면사무소에서 군민과의 지역 발전 전략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지난주부터 하루에 2곳씩 2주에 걸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군정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복내면의 경우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 이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단연 이슈였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한 차례 고향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주민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주민 이주와 환경 훼손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도 거의가 다 단체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근처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복내 면민들이 이런 국가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행복해야지 불행해지면 안 됩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정주 여건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그리고 복내 그 인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고흥군은 민선 8기 첫 군민과의 대화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로 2개의 주제를 미리 정하고 군민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동강면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서면에서는 안남해변 관광개발, 남양면은 실버타운 유치, 고흥읍은 구도심 활성화, 포두면은 귀농인구 유입 등을 주제로 충분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도양읍에서는 소록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제안됐고 병원 측도 적극적인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우리 질병정책과에서 24년 예산 편성 시 국립소록도 병원 기능 전환 등 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 고흥군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절차를 포함해서 고흥군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군민이 군정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일선 학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지원될 금액은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대상 총 50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고온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지난 1월 광주 전남의 날씨 변동이 매우 컸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전남 동부 지역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겪었는데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장을 걷는 시민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봄이 온 듯한 포근한 날씨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간식을 먹는 이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진짜 따뜻해요. 구름 하나 없고 완전 맑아서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꽁꽁쌈에도 칼바람이 파고들었던 1월 설 연휴 한파 때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일 여수의 최저기온은 영하 11.4도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1942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광양도 같은 날 영하 12.9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이 시설 농가는 2023년 1월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입니다. 24시간 난방을 돌려도 적정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 애호박 생산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줄었습니다. 난방을 아무리 떼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작물이 시들고 병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파가 너무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그 적항도 안 좋고 그 또 상대적으로 유류비는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우리 시설 채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월 광주 전남 날씨는 춥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변덕도 매우 심했습니다. 13일 여수의 최고 기온은 아열대 지역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며 18.4도까지 올랐는데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광주 전남의 1월 중순에서 하순의 평균 기온 하강폭은 21.7도로 197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우랄산맥 부근에서는 기압능이,
동시베리아에서는 찬 기압골이 발달하여 기압능의 풍화측인 우리나라로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1월 기온 변동폭이 컸습니다. 기상청은 1월과 달리 이번 달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가 흑두루미 이동 루트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흑두루미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전남대학교 한국환경생태연구소 등과 함께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5마리를 포획해 태양광 충전식 위치 추적기를 부착했으며 방사된 흑두루미의 위치 신호는 정상 수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영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이 적색 목록의 취약종으로 분류한 국제적 보호종이지만 시공간 이동 패턴과 경유지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도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인도를 주행하거나 사람들과 뒤엉켜 횡단보도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적지 않아 시민들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여수시 여서동 사거리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앞을 아찔하게 지나칩니다.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약속된 시간 안에 빨리 배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속도 경쟁에 내몰린 배달 오토바이. 시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신호 위반 같은 거는 많이 해가지고 저도 실제로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좀 전에도 오토바이 지나갔는데 사람이 여기 있어도 그냥 무작정 클락션 울리면서 그냥 지나가고.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만에 2,000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불법 운행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이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해마다 700건 이상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그때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절실합니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동량이 많고 일단 불법행위가 증가해서 배달 문화 확산과 함께 급증한 오토바이 난폭 운행. 지난해 전남에서만 이륜차 교통사고로 41명이 목숨을 잃고 9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목포시의 근대 역사 문화공간 부동산 매입이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문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습니다. 목포시는 스스로 무시했던 절차를 마치 이행한 것 마냥 후속 서류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은 후속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2020년 12월 24일 7억 7천여만 원에 매입한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의 가족 명의 땅과 건물입니다. 필수 절차인 공유재산 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한 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관련 절차를 다 밟았는데 저건 이제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았을까? 우리가 거의적으로 안 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채 사들인 땅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목포시가 개최한 공유재산 심의회 자료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공간의 토지 건물을 기존 60필지에서 65필지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심의를 받았다는 목록에 이한철 회장 가족 명의의 땅이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은 땅이 마치 심의를 거친 땅인 것처럼 슬그머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행위가 끝나서 이제 매입 완료로 들어왔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기존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포시가 이한철 회장 가족과 지분을 공유 중인 건물에 자녀 지분 확보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15분의 13의 지분만으로 5억여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입하며 완전한 주인 행세를 했던 목포시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머지 15분의 2 지분을 확보해야 하지만 협의는 난항입니다. 매입 협상에
응해 주시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이치원 소유자분께서 이제 일정이 바쁘시다고 해가지고 급기야 건물 자체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지정해 강제 수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목포시가 근대 역사 공간에서 매입한 건물 중 현재까지 문화시설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상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확연하게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추이를 보고 지난달 18일 감사에 나섰던 목포시는 서류와 법령 확인 절차를 마치고 공무원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보훈 참전 명예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참전 의료비 수당과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양시에 전입할 경우 즉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이상 거주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가입 품목은 사과와 배, 단감 등 4가지로 다음 달 3일까지 전남 지역 농축협과 원예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90%는 지자체가 지원합니다.